화상으로 전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간밤에 나온 주요 이슈와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사남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간밤 월가를 달군 이슈들 들어보기 전에 오늘장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판은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다시 또 운전대를 잡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큰 뉴스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엔스로피, 클로드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AI 관련 회사가 투자일 취재를 해서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14배, 115억 달러를 넘겼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돈만 쏟아붓고 매출이 안 나오는 그림에서 벗어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주식시장 쪽에서는 이쪽 섹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가 약해졌고 채권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또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트럼프와 미국, 이란 사이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갈등, 특히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점이 유가에 악영향을 주면서 오늘 주식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악재로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밤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지표가 최근 잇따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장기부를 중심으로 오히려 급등하는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케빈 오시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안내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강조하자 급등했던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는 그림이죠.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도 낮았고 소비 지표도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답부터 드리자면 사실 단기 금리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을 볼 때 보는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동결 확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짧은 금리는 이제 연준이 정하지만 긴 금리는 보통 채권의 발행 물량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 채권에 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는 주인공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여기에 합류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채권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9월 인상 확률이 7월 말 75%에서 지금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았고 소비 지표도 훌륭히 전반적으로 이제 좀 낮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9월 인상이 매우 가능성이 낮다라고 매우 박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4.7%로 오늘 뛰어넘었고 30년물은 25년 만에 최고권에 있습니다. 인상 기대가 빠지면 금리가 내려야 정상인데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올해 우량 회사채 발행이 거의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작년보다 36% 늘었고요. 이 중에 대형 기술 회사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빌린 돈이 2천억 달러인데 이게 미국 재무부가 민간에 판 국채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작년에 5배고요. 결국 채권 투자자 지갑은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갑은 하나인데 팔겠다는 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알파벳이 최근에 30년 만기 채권을 국채보다 1.15% 높은 6.4%에 발행을 했고요. 메타 데이터 센터에 붙은 7.5%를 넘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최고 신용의 회사가 국채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는데 굳이 국채를 살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채권 펀드들이 올해 국채 비중을 줄이고 회사채 비중을 30%까지 3년 만에 최고로 올렸습니다. 결국 국채를 사줄 손이 줄어드니까 국채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팔리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가만히 있어도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특히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있었던 채권 경매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왔던 채권 경매가 응찰률은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채권의 가격, 채권의 금리가 높은 가격에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그 말뜻은 채권 투자자들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닌데 채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겁니다. 그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싼 금리를 주고 정부 쪽에서 혹은 기업들도 금리를 높은 금리의 채권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결국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이 상황 자체가 채권 가격을 떨구고 채권 금리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데이터 센터를 짓는 돈이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이자를 올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시장을 조금씩 조여오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든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의 칩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비중국권의 메모리 업체들의 어느 정도 좀 상대적으로 수혜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 뉴스에 대해서 사실관계 먼저 일단 정확히 하나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애플에 대고 중국 메모리 회사 두 곳, D램을 만드는 창신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양쯔 메모리의 칩을 쓰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전달을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에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직 금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양쯔 메모리는 수출 제한 명단에 있지만 창신 메모리는 아직 아니고요. 현행 규정상 아직 기성품 메모리를 사다 쓰는 것에 자체는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적 강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이고요. 애플 최고 운영 책임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모든 옵션을 봐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물러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애플은 중국 거 메모리 쓰는 거 고려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3월 초당파로 팀쿡에 서한을 보내서 중국 판매용 기기까지 포함해서 중국산 메모리를 빼겠다는 파견을 이번 주 금요일 8월 21일까지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당장 기대감이 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애플 쪽에서 확약을 주거나 혹은 미 정부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법적인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간다면 결국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일단 이 그림의 배경에 대해서는 메모리 부족이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애플이 중국산까지 보는 이유는 결국 물건이 없고 비싸서인데, 이제 삼성이 2분기 DRAM 평균 판매 가격을 전분기 대비 40% 중반, 낸드 플래시는 60%를 올려받았거든요. SK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부족이 2030년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반대편에 그리고 앞박에 마이크론이 있는데, 마이크론 지속적으로 백악관에 미국 제조를 훼손하는 애플의 움직임들이 계속 눈에 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부를 통해서 애플에게 압박을 주는 상황이라서 이 미국에 있는 메모리 회사의 이익을 자체를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애플을 압박하는 상황이고, 요게 만약에 진짜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지금 메모리 자체가 사실 예전보다는 아직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게 2027년이 되게 되면 중국 쪽에서 이제는 조금 더 HBM이라든지 좀 더 메모리나 혹은 여러 가지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훨씬 더 조금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메모리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만약 여기에서 선례가 남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메모리, SK하이닉스, 삼성 혹은 마이크론까지는 확실하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